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자동차를 만드는 이상한 회사 미츠오카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저번 영상에서 다뤄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츠오카는 닛산이나 토요타, 혼다 등 다양한 회사에서 만든 차량 위에 그저 자신들이 디자인한 자동차 껍데기를 씌우는 소위 차량의 외장 개조만 하는 괴짜 같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츠오카 공장에는 45명의 숙련된 장인들이 창업자인 미츠오카 수수무의 영감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디자인대로 직접 유리 섬유를 가공해 강화 플라스틱으로 차량을 만들고, 또한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닛산이나 토요타 같은 여러 회사와 협력 관계로 있기에 차량 보증이나 리콜 같은 문제도 이상 없이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죠. 물론 이 덕분에 일본 한켠에서는 미츠오카가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와 튜닝업계 쪽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악어새 같은 포지션의 회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 21세기지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20세기 디자인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미츠오카의 과거 차량들과 또 현재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 나올 차량들까지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면서 미츠오카 모터스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슈퍼카 오로치. 일본의 슈퍼카라고 하면 흔히들 렉서스의 LFA나 혼다의 NSX를 떠올리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츠오카 역시도 일본 슈퍼카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며 2001년 도쿄 모터쇼에서 오로치라는 차량을 등장시키게 되었죠. 먼저 미츠오카는 일본의 페라리라고 불렸던 혼다 NSX의 엔진과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해 오로치를 만들었고, 이미 검증된 NSX의 독특한 디자인이 가미돼서 그런지 당시 현장에서는 수십 명의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미츠오카는 결국 오로치를 상품화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다 된 플랫폼의 외관 디자인도 끝난 터라 금방 상용화가 되나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오로치의 상용화는 쉽사리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5년이 지난 2006년이 되어서야 오로치의 판매는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기존 혼다 NSX의 플랫폼을 사용해 오로치를 만들기도 했고, 또 개발 당시에는 페라리 512 테스타로사를 기준으로 만든 미츠오카만의 셰시까지 채용하면서 진짜 NSX의 뒤를 잇는 슈퍼카가 나오나 했지만, 정작 그 결과물은 렉서스의 SUV 모델인 2세대 RX의 3.3 6기통 가솔린 엔진과 아이신 5단 자동 변속기를 품은 평범한 차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브레이크는 혼다의 다른 일부 부품들도 마츠다의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성능에 여러 브랜드가 합쳐진 그야말로 혼종이 탄생한 격이었는데, 여기서 미츠오카 담당자 말에 따르면 1580kg의 공차 중량에 233마력이라는 엔진 출력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만큼은 전혀 불편하지 않은 패션 슈퍼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로치는 컨셉 초기와 똑같이 엔진이 운전석 뒤에 있는 미드십 레이아웃을 채택하기도 했고, 자체 제작 셰시로 당시 일본차로서는 규격 외에 로우 앤 와이드 바디를 보여주며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인 것은 도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치 꼬리와 머리가 8개 달린 일본 신화의 주인공 오로치라는 그 이름처럼 일본의 여러 제조사의 부품들이 다 합쳐진 그냥 일본 특유의 혼합체 같은 느낌이 어쨌든 오로치는 화려한 외관과 달리 233마력 V6 3.3 엔진과 5단 자동 변속기라는 평범한 조합으로 슈퍼카가 아닌 슈퍼 평범카가 되었지만, 출고가는 무려 일본 현지에서 1천만엔, 하나로 약 1억 원 정도였고, 2010년대 한국에 진출했을 때는 약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겉은 다치 챌린저에 그 속은 혼다 시빅인 자동차.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컨셉만 잡혀 쇼룸에 전시된 미츠오카의 신차 M55는 차량 이름 그대로 미츠오카의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만든 컨셉카입니다. 물론 미츠오카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M55의 생산을 마치고 출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M55의 스펙은 혼다의 11세대 시빅 해치백으로 158마력의 2.0 자연흡기 엔진이나 180마력의 1.5 터보 엔진 두 종류로 나온다고 하네요. 특히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 기어봉과 클러치가 있는 영상을 보니 CVT가 아닌 6단 수동으로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다만 아쉬운 사실은 다치 챌린저처럼 근육빵빵한 아메리카 머슬 속에 혼다의 고성능 타이발의 심장까지 이식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M55에는 타이발 사양까지 탑재가 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토요타의 쉐비를 입힌 미츠오카의 첫 SUV
미츠오카의 창업주 미츠오카 스스무는 제규어와 롤스로이스 같은 영국 클래식의 영감을 받아 차량을 디자인했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미츠오카를 이끌어가는 미츠오카 스스무의 동생 미츠오카 아키오는 북미 현지에서 미츠오카 법인을 만든 장본인이기에 북미권 자동차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다치 챌린저 모습을 한 M55를 신차 컨셉으로 발표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 전인 2020년에는 1970에서 80년대 사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클래식 쉐보레 SUV를 꼭 닮은 버디를 출시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기존 미츠오카 차량들은 화려한 곡선미를 강조했다면 버디 같은 경우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적극 적용했고, 특히 버디의 앞모습을 본다면 영락없이 쉐보레 K5 블레이저 2세대가 생각날 정도로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에 과한 크롬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각진 사각형의 헤드램프와 휠에는 클래식 느낌 그득한 크롬 허브캡까지 장착되어 진짜 올드스쿨 룩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버디는 진짜 1980년대 미국 차처럼 V8 대배기량 엔진이 장착되어 연비가 안 좋을 것 같은 이미지와 달리 이미 검증이 완료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토요타 라브4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파워트레인 역시도 라브4와 똑같이 171마력 2.0 가솔린 엔진과 178마력의 2.5 하이브리드 사양을 다 고를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신구조합이 완벽한 뉴트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버디는 출시가 되자마자 2022년 생산분까지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2년치 생산량이 다 매진되었다고 해서 뭐 엄청난 계약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미츠오카 공장 자체가 버디를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생산량이 100대 안팎뿐이라서 다른 제조사에 비해 엄청난 판매량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의 락스타가 떠오르는 미츠오카의 락스타. 미츠오카는 과거 MX5를 이용해 여성스러운 느낌의 히미코를 만든 적이 있었지만 2018년에는 같은 MX5를 기반으로 전혀 다른 느낌의 락스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락스타의 외관을 보면 역대 미국 자동차 중 가장 아름답다는 쉐보레의 콜벳 2세대 C2를 빼다 박은 것 같은데, 락스타를 디자인한 인물은 처음부터 C2 콜벳을 모티브로 삼을 계획도 없었고 그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찾다가 자신이 중학교 시절 기억했던 스케일감과 외관으로 락스타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추가로 락스타를 디자인한 장본인은 애석하게도 과거 오로치를 디자인했던 사람과 같은 인물로 미츠오카의 수석 디자이너인 아오키 타카노리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본 자동차에 질려 자신만의 걸작을 만들고 싶어 했던 미츠오카는 디자인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제조사들이 가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미츠오카의 행보는 각 차량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여러 제조사들과 일본 튜닝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초 같은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느낌의 레트로카만 만드는 그저 그런 자동차 제조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미츠오카 같은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도 생기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